안녕하세요, 여러분.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네, 내공님, 네,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쌤님과 계속 영상을 찍어왔는데, 내공님과 이번에 새로 또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한번 저희 둘만의 케미를 한번 선보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 역시 코드리스죠? 네, 코드리스입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코드리스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뭐 저렴한 제품부터 정말 초고가의 제품들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라인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드릴 모델은 이제 그 중에서도 사운드가 아주 특출난 코드리스 제품들 한번 모아봐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저희 테이블 앞에 있는 이 모델들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원피스의 사왕에 비유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제 BMW PI7을 흰 수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리고 노브로드의 포커스 프로를 빅맘, 네, DBR의 제미니를, 네, 카이도, 그리고 BMW EQ를 샹크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 세 명의 사왕 중에 세 명의 이 사망은 싸움을 봤는데 저희가 샹크스 싸움을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게다가 샹크스는 좀 급이 많이 떨어지는 게 거의 초반부에 네. 그냥 그 시작 태초마을 앞에 있는 그 바다에서 팔이 잘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뭐 몇 건 뒤에 이제 샹크스의 좀 또 행보가 기대가 되는 바이지만 아무래도 좀 이 상황에 비해서 약간은 지금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샹크스는 빼고 시작하려고 저는 이 EQ라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충분하게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스픽님께서 유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사실 원래 오늘 주제가 코드리스 3대장이었어요. 상황이 아니라. 네. 해그세. 근데 제가 EQ를 구매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픽님한테 껴주세요 이랬는데 싫답니다. 네. 아니 말은 하셔야지. 웃긴 웃더라도 말은 하셔야. 해군 3대장 하려다가 네. 그 사왕으로 바꿨다가 아무래도 다시 3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네. EQ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독으로 한번 네. 출연할 수도. 네. 이게 이번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멀티 포인트죠. 네. 그게 지원돼 가지고 내공님이 구매를 했거든요. 네, 제가 구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단독 주연으로 한번 뭐 EQ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대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얘 부족한가 싶네요, 저는. 네. 이거 좀 잘 좀 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3대장 모델들의 특징이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면이 아주 최고가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요 정도까지 금액을 투자해야 되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모델들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그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 같은 이제 음돌이처럼 음악 감상에 치중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뭐 연결 안정성이라든지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이 제품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바로바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모델은 드비알레 제미니입니다. 네, 프랑스 스피커 브랜드로 유명한 드비알렛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선보인 코드리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가격이 42만 원이고요. 뭐 이 셋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드비알렛은 이제 그 하얀색 스피커로 유명해요. 블루투스 스피커. 약간 드래곤볼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 지구에서 나메크성으로 떠날 때 그 오반 크리링 이제 브로마가 탔던 그 하얀색 약간 그 우주선을 닮은 스피커를 만든 브랜드인데 이번에 드비알레 코드리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코드리스라고 해서 약간 하얀색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보시면 약간 찐갈색 같은 약간 에이지 코츠브 약간 브라우니 컬러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 살짝 개인적으로 첫인상은 조금 살짝 아쉬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스피커 이름이 팬텀이에요.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오,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브랜드 좀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드비알레가 아주 이쪽
그 모바일 하이파이,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쪽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출시한 제품들,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되게 비싼 편이고, 물론 이제 디자인이 뭐 상당히 뭐 우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브랜드가 저희 쪽에서도 있죠. 매즈라는 브랜드가. 그런데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출시하고 있는 제품도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제품들이 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드비알레도 재미니 이어폰 하나밖에 없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출시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까지 평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미니가 좀 더 빨리 저희 시에라자드 매장에서 좀 선보였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온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BMW PI7 그리고 노브로디오 포커스 프로가 나왔을 때 이 모델도 같이 비교해서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없었다 보니까 이 두 제품 가지고 주로 설명을 나눠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드비알레 이 셋 중에서 가장 케이스는 고급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제가 뭐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여닫는 스타일인데 예전 저희 아마 대학생 때인가? 약간 스카이 붐붐폰 뭐 이런 거나 뭐 초콜릿폰 그런 느낌의 감성을 좀 손맛을 전해주는 배터리 케이스고요. 세워두면 약간 계란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데 계란빵 같은 느낌. 네, 좀 매력적인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뭐 사실 이 가격대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세 브랜드 모두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뛰어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일단 드비알레 어플리케이션 어떤 기능인지 좀 설명해 보자면요. 일단 내부에 들어갔을 때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앰비언트 사운드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EQ 밴드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저장된 프리셋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뭐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조정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코드리스 중에 볼륨 확보가 좀 어려운 모델들이 있거든요. 좀 거의 7, 80%, 90% 올려야지 좀 들을만한 것 같다라는 코드리스들이 있었는데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볼륨 확보도 커다랗게 잘 출력이 되는 편이었었어요. 네. 제미니 플레이 타임은 단독 재생 6시간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끄면 8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24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코덱은 SBC, AC 그리고 aptex까지 지원하는데요. 사실 가격대에 대비해 가지고는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 뒤에 설명할 두 모델들이 이제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나온 지 살짝 제일 먼저 나온 모델이잖아요. 이 셋 중에서. 네, 그래서 이 코덱은 살짝 한 그레이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활 방수 IPX4 방수 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특수한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좌우 밸런스 조정 기능인데요. 일반적인 코드리스가 지원하지 않는 이제 좌우 밸런스 조절 기능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드비알레 사운드 이제 설명해 볼 텐데요. 제가 어느 잠실의 모 카페에 방문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웅장하게 멋있게 잘 울려 퍼지는 그런 스피커를 딱 들었거든요. 아니 무슨 스피커를 썼길래 이렇게 좋고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지? 딱 했는데 그 가게에 드비알레 팬텀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 스피커의 사운드를 어느 정도 이 제미니에서 옮겨낸 것 같아요. 확실히 코드리스에서는 쉽사리 접할 수 없는 그런 부한저음이 아니라 깔끔하면서도 웅장한 저역을 내줄 줄 아는 게 이제 제미니 강점이고요. 사실 뭐 저역대가 좀 훌륭한 제품들이 항상 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뭐 중역대나 고역대가 막 이렇게 스페셜한 느낌을 사실 잘 못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약간 다소 좀 무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미니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보통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이렇게 저, 중, 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 고, 비행기 모드라고 써 있는데 이 비행기 모드가 비행기 소음이 워낙 심하니까 이거를 걸러주는 거를 이제 비행기 모드로 명명 지은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고고라고 따지고 무슨 고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좀 팀이 튀었네. 그래서 이걸 좀 한 그레이드씩 낮춰가지고 저, 중, 고로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미니에는 특수한 기술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어 액티브 매칭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능적으로 사운드를 조절해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최대한 정확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사운드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널 딜레이 잠시만요. 이거 예전에도
잠깐만요. 네. 인터널 딜레이 컴펜세이션. 네. 인터널 딜레이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고역대 주파수의 노이즈 캔슬링을 좀 더 강화해주는 드비알렛 특허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들이 저음역대의 그 반복된 저음역대의 그 소리를 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고역은 많이 커트를 못 하거든요. 네. 이 기술 덕분에 재민이는 상대적으로 그 고주파 대역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이즈 캔슬링을 저로 놔둬도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으셨던 거는 이 기능 때문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프레셔 밸런스 아키텍처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귀 내부 안쪽에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이 제품도 다이나믹 드라이버 썼잖아요. 네. 다이나믹 드라이버 쓴 이어폰들이 오래 쓰다 보면 약간 귀 안에 이제 압력이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상당하게 귀 오래 착용해도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간 게 재민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똑똑한 코드리스네요. 네. 사실 노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게 켜져 있는 게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은 상당히 약간 플랫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켜져 있는 거를 기본으로 봐야 되니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음이 상당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저음 비중이 셋 중에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저음 울림만으로 가장 웅장함을 잘 표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 이제 고음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고 약간 거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 캔슬링 고주파 대역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재민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잼민이, 네. 뭐죠 그게? 잼민이라고 있어요. 네.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BMW의 PI7 모델입니다. 네, 가격은 528,000원이고요. 차콜과 이제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 세 모델 중에 유일하게 컬러 옵션이 제공되는 모델이죠. 네. 제가 실물 샘플을 딱 받았는데 배터리 케이스가 이게 뭐지? 어디서 본 얼굴인데?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옛날에 소니 1000XM3 그 코드리스 배터리 케이스를 약간 가로를 줄인 버전의 케이스예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에 비하면 유닛은 상당히 잘 빠졌다. 유니크하잖아요. 사실 지금 셋 봐도 이전에 봤던 코드리스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멋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니 WF-1000X M3를 잘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리뷰를 거의 셔츠후 초창기 때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단점으로 지적했던 게 케이스가 안 세워진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제품도 케이스가 안 세워집니다. 문제가 이 케이스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스탠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세울 수는 있는데 브랜드 로고를 가리면 세워질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긴 게 이제 그 가로 세로 비율만 다를 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케이스 디자인은 그렇다 치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폰 본체 이어버드라고 하죠. 이어버드의 그 외관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아주 귀티가 잘 흐릅니다. PI7도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이퀄라이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 거에 비해서 PI7은 이퀄라이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유닛 배터리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어떤 코덱이 붙었는지 볼 수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음악만 듣지 말고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 숲속의 소리 이런 걸 듣고 좀 힐링을 느껴봐라. 그런 의미에서 사운드스케이프를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유의미한 기능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이 도시 생활이 지치신 분들은 이런 기능도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제품 3대장 중에 이 제품만 소리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이퀄라이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른 두 제품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변화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곡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는 분들은 요즘 좀 고려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음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각 모델 유닛당 3개, 총 6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PI7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케이스를 통해서 동그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배터리 케이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C타입을 연결하고 여기 또 다른 케이블이 동봉돼 있거든요. 거기에 3.5단자를 어느 기계에 물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기기 사운드를 코드리스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코드리스에서 이런 동그리 기능이 있는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야말로 PI7의 아주 진국인 정말 기능이다라고 이제 뭐 평가해 주신 이제 여러 유저들도 있으세요. 이 기능을 좀 쓰면 쏠쏠할 것 같고 아니셔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핸드폰 페어링 해가지고 들으셔도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소스기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PC,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당연하니까 이제 제외하고 뭐 PC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TV 뭐 이런 거에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 이제 블루투스가 지원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달려있는 블루투스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블루투스 송신기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는 이제 피오의 그 BTA30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송신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블루투스 송수신기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PI7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그리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배터리 타임은 4시간으로 좀 다소 짧은 편입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통해서 16시간 이제 추가 리필이 되면서 총 20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는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운드 얘기를 해볼 텐데요. PI7은 1DD, 1BA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코드리스들은 1DD 튜닝이 많죠. PI7에서 이제 그 한 개의 BA를 추가하면서 고역대를 좀 더 신경 쓴 느낌이에요. 보통 코드리스들이 저역대 위주 튜닝이 많고 고역이 잘 안 나오는 사운드가 많았는데 BA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이제 저역과 함께 고역을 두루두루 잘 챙기는 그런 밸런스 타입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 DD의 존재감이 좀 많이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노이즈 캔슬링도 켜도 이 부분이 좀 이제 또 부스트가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다가오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밑에 모델이 이제 PI5라는 모델인데 그게 1DD 모델이거든요. 두 모델을 비청해 봤는데 소리의 이런 고역, 해상도, 전체적인 해상도 뭐 이런 부분이 다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PI7에 들어있는 BA가 이제 그 저희가 뭐 곰탕, 설렁탕 먹을 때 넣는 그 소금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귀중한 소금 한 꼬집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풍미가 아주 깊고 되게 부드럽고 약간 저는 이 PI7 약간 귀족적인 사운드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코드리스가 이제 블루투스 제품이고 이제 좀 작은 발음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직선적이고 좀 투박한 느낌의 계열의 사운드가 많거든요. 근데 PI7은 약간 여유롭고 좀 진짜 약간 귀티나는 느낌의 사운드를 좀 전달해주고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스피커랑 이어폰, 헤드폰이랑은 지향점이 좀 달라서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제 스피커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그래도 소리의 약간 기본은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어요. 그런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스피커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가장 탑 넘버원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리의 그런 객관적인 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넘버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맺고 끊음 그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브로드의 포커스 프로를 소개할 텐데요. 가격은 499,900원으로 이제 50만 원 거의 근접한 이제 가격입니다. 이전에 그 팔콘이라는 이제 제품을 선보였었는데 그 제품은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사실 노블하면 되게 디자인이 유려한 걸로 좀 유명한데 팔콘에서 약간 그런 점은 없었어요. 뭔가 약간 공산품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긴 했었는데 포커스 프로에서 이제 좀 제대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른 앞에 두 모델은 제가 배터리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배터리 케이스가 좀 단점이 약간 있어요. 배터리 여달아놨을 때 이 느낌이 약간 살짝 뻑뻑하고 뭐 어딘가 걸린 느낌이 한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움이 있고요. 유닛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약간 메카닉하고 약간 공산품스러운 이런 코드리스 디자인 계열이랑 다르게 인이어 모니터 그런 유선 이어폰들의 유려한 디자인을 잘 옮겨놓은 이런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닛 이런 안쪽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이 곡선미가 달라요. 일반적인 제품이랑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닛이 생각보다 살짝 큰 편이긴 한데 귀를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점이 요 세 제품 중에서 요 제품이 좀 특히 심한데 이 제품을 꺼낼 때 뭔가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야외에서 이 제품을 꺼내려고 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손끝에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떨어뜨리면 거의 끝이거든요. 운이 좋아야 살아남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하시고 꺼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점은 차기작에서는 조금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PI7이 1DD, 1B 하이브리드 튜닝이라 그랬는데 노블 포커스 프로는 1DD, 2B 튜닝입니다. 8.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리고 2개의 BA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아시겠지만 보통 DD는 저역, 뭐 BA는 고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트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커스 프로도 저역과 고역 모두 둘 다 잘 챙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커스 프로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6개의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이제 기본 한 가지 디폴트가 프리셋이 있고 이제 뭐 클래식, 팝, 재즈, 랩, 뭐 포크 이렇게 기본 제공 프리셋이 있고요. 청력 측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에게 최적화된 EQ 값을 좀 제공해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두 모델과 다르게 노블 오디오 이제 포커스 프로의 이제 뭐 단점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플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캔 기능이 없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기능도 없고요. 과감합니다, 이 브랜드. 그리고 방수 방진도 없습니다. 통화 음질도 가장 덜 신경 쓴 모델로 알고 있고요. 앞서 소개한 이 PI7은 마이크 6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2개입니다. 통화 음질도 좀 아쉽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블 오디오에서 뭐 방수 방진, 노이즈 캔슬링, 뭐 통화 마이크 다 뭔가 미달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음질 몰빵을 위해서입니다. 부수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오로지 명료한 사운드 하나만을 포커스 프로잖아요. 이름이. 포커스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다른 기능 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품이 3대장 중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열악한 제품이 맞고요. 근데 이제 요 제품 개발한 그 위자드 제일 높으신 분께서 이제 콧대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노블 오디오의 판매 전략을 보면 진짜 뭐 그래서 안 살 거야? 뭐 좋잖아. 나 안 들 거야?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 이 제품 출시됐을 때 50만 원? 노캔이 없다고? 뭐야?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뭐 제가 예상했다시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매할 사람은 구매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아예 이렇게 제품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저가형에서는 노캔 기능을 뺀 케이스가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 고가형 넘어가면서 노캔 기능이 없는 제품을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그 다른 이제 3대장 양쪽 두 모델에 비해서 노캔이 없지만 안에 쉘 굴곡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굴곡이 있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귀 안쪽 피부와 좀 더 밀착이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좀 더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에도 불만이다 싶으면 유일하게 이제 제공되는 게 2단 팁이 있잖아요. 그 2단 팁으로 창업성을 좀 더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포커스 프로의 재생 시간은 7시간이고요. 배터리 케이스 포함해서 뭐 상세 페이지는 최대 60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재생 시간이 배터리 케이스 포함하니까 되게 펌핑되더라고요. 다른 기능이 잡다한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코덱은 SBC, AAC 그리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노블 오디오 포커스 프로의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제품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PI7도 하이브리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좀 비교 주안점을 이제 설명할 텐데요. PI7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 위에 BA를 살짝 얹은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반면에 포커스 프로는 2개의 BA가 있고 거기다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살짝 얹은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무게중심 사운드의 무게중심이 PI7은 좀 더 저역 쪽에 있고 포커스 프로는 고역 쪽에 있습니다. 그 노블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 BA 튜닝으로 좀 뼈대가 굵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릿빠릿하고 타이트하고 엣지 있는 사운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 포커스 프로에서도 그런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역은 웅장한 느낌, 뭐 스케일이 큰, 뭐 푸근한 느낌의 DD가 아니라 빠릿빠릿한 저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잘 보좌해주는 그런 느낌의 DD라서 되게 반응성이 빠른 DD 튜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역의 양감은 살짝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DD 중심의 튜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코드리스 대비해서
포커스 프로가 B 중심의 튜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캐릭터가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센시티브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약간 그 예술적인 디자인, 공산품하고 예술품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외관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리가 잘 나오는 거는 양쪽 두 무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찰지게 연주하는 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인 음질 면에서는 세충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듣기에 가장 예술적인 소리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포커스 프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생각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음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울림이 조금 적은 편이라는 그런 소리가 좀 약간 더 직진적이라는 나머지 두 브랜드에 비하면은 소리가 약간 더 직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내공님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저랑 긴 딥토크를 나누고 있는데요. 피곤합니다. 이제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셋 중에 이제 세 모델을 아주 간략하게 세 줄 요약해 주세요. 요새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세 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꾸밈없이 객관적인 소리와 그다음에 그런 밸런스,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BMW의 PI7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음의 울림, 다이나믹함, 그다음에 웅장한 곡을 즐겨 듣는다고 하면은 드비알레의 제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쫀득쫀득하면서 이 고음 위주의 그런 예술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그런 사운드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노블 오디오의 포커스 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공님이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이미 저 또 딴 거 샀는데요. 앞서 소개한 그 EQ라는 모델을 구매하셨지만 이 3대장 중에 하나를 더 영입하신다면 어떤 모델을 하시겠어요? 저는 음돌이이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사운드 면에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가장 예술적인 혼을 담고 있는 포커스 프로를 구매하겠습니다. 스팽님 어떠세요? 네, 저는 PI7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도 좋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뭐 무난하게 추천하기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비싼 가격 자체가 일단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내국님이 좋아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추천하기 좋은 브랜드 중에 소니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 제품이 이제 강점인 부분이 특출나게 빠지는 부분이 없이 두루두루 무난하게 추천하기 좋다. 네, 그런 게 특징이었는데 PI7도 약간 그런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운드의 밸런스도 뭐 저음이나 뭐 고역의 한 부분에 치중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역을 잘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음질 좋다 하더라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꼭 사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계적인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다 놓치지 않는 이제 PI7이 종합적인 점수에서는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이제 턱이 아프군요. 네. 나중에 내국님이랑 또 한번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영상 콘텐츠 한번 찍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제나이즈의 MTW3나 스테렌컨의 UW100 모델도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래서 좀 나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